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이제 마이크의 특성, 최대 음압 레벨입니다. 이제 공연을 하다 보면은 그게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독들의 특징이 있어요. 무대 감독과 조명 감독에 비해서 음향 감독이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흔히 이제 저희들끼리 하는 얘기 중에 하는데 뭘까 싶으면은 무대 기계 감독 같은 게 그러니까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스타일에 따라 틀린 거예요. 무대 기계 감독 같은 경우는 시설물 잘 뭐 무대 장치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다 보니까 초반에 세팅할 때는 약간 그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무대 공연이 진행될 때는 그 뭐 뮤지컬이나 큰 이런 공연을 제외하고는 딱히 이렇게 뭐 전환이나 이런 게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소통할 게 별로 없고 동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약간 일반적인 상하 운동이나 이런 동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 공연하는 쪽이랑 이제 트러블 생길 것들이 좀 적어요. 조명 감독 같은 경우도 그 어떤 게 있냐면 기본적으로 메모리 되어 있는 것들을 운영을 하거나 조명기 같은 경우는 다 그 천장이나 이렇게 옆에 설치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공연 중간에 조명기기를 움직이거나 바꿀 일이 별로 없는 거죠. 근데 음향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얘기 뭐냐면 무대 감독과 조명 감독은 리허설을 했던 대로 그냥 진행을 하면 돼요. 보통 중간에 바꾼다라는 개념이 없어요. 근데 음향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냐면 그 공연 행사에 따라서 마이크나 이런 위치가 계속 주기적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움직이는 거죠. 뭐 그 고정되는 마이크라고 해봤자 위에서 내려오는 마이크, 엘리베이션 마이크를 제외하면 뭐핀 마이크부터 모든 마이크가 중간중간 이동을 하다 보니까 음향 크루의 존재에 따라서 그 음향 그 공연의 퀄리티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변동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음향 감독들 마음속에 항상 그 사고나 음향 사고나 이런 여러 가지 소리가 약간 왜곡되는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주자들이나 공연하는 사람들한테 계속 주의 있게 말해요. 마이크 이거 끄시면 안 돼요. 마이크 방향 맞췄으니까 이거 건드시면 안 돼요. 딱 이 위치에 쓰셔야 되고요. 마이크 껐다 켜야 되는 거 있으면 안 쓰실 때는 꼭 끄셔야 돼요. 뭐 이런 그리고 마이크 이렇게 방향 잘못 잡으시면 안 되고 마이크 감싸시면 안 되고 요런 잔소리들을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약간 음향 감독들이 말이 많아지고 잔소리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상황이 그때그때 바뀌다 보니까 정답을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렇게 하면 딱 되나요?라고 했을 때 원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중간에 누군가 실수를 하게 되면 그 결과물이 안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예.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최대 음압 레벨을 하면서 그 발생되는 여러 가지 현상이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이 이야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자, 그 최대의 음압 레벨 요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약간 예시를 들게요. 어떤 빵집에서 이쁜 케이크를 만들었어요. 예, 이쁜 케이크를 만들어서 종업원이 이제 그 케이크를 하려는 사람이 와서 종업원이 이 케이크를 판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는 이 케이크가 들어갈 상자를 이제 상자에다가 케이크를 넣어야겠죠. 근데 이제 이 상자가 유료라고 합시다. 대중소가 있는데 상자가 유료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중짜리 케이크이기 때문에 중간 사이즈 케이크 상자에 넣으려고 하는데 살려고 하는데 갑자기 잠시만요. 저는 그 케이크 상자 가장 싼 걸로 할게요. 돈을 아껴야 되니까 그냥 싼 걸로 할게요라고 해요. 그럼 이제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이거는 중짜리 케이크이기 때문에 소짜리 케이크에 집어넣으면은 찌그러지거나 이제 약간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만 이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관없어요. 저희는 그냥 케이크 맛만 보면 되고 그냥 이렇게 밀어 넣으면 다 들어가잖아요. 예, 밀어 넣으면 들어가긴 하지만 케이크가 망가져서 안 예뻐요. 그래가지고 에이, 우린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먹기만 하면 되지. 그래서 그래도 이게 중짜리를 돈 내는 사람은 우린데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쨌건 가장 싼 걸로 해서 케이크를 담아갔다고 칩시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케이크는 결과적으로 망가지는 거죠. 물론 안에 있는 내용물이 없어지진 않아요. 일부 어쨌고 남아있긴 한데 뭐 그 집어넣다 보니까 위에 있는 글씨 같은 거 무너지고 뭐 이렇게 하지만 본래 케이크는 전달이 됐지만 이런 케이크를 받게 되는 거죠. 막상 이 케이크를 사갔더니만 받은 사람이 이제 뭐 약간 민감한 사람이면은 뭔 케이크 이런 식으로 뭐 포장을 했냐 막 이런 식으로 말이 많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진상 손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민원 들어오고 막 클레임 들어오고 막. 자, 잠깐 제가 비유를 들었는데 음향에서도 이런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공연장은 그나마 괜찮은데 교회나 이제 이런 데들은 한마디로 종업원이라고 표현하는 이 음향 담당자들이 힘이 없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많아요. 뭐냐면 소리라는 게 어쨌건 자연계에 있는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소리가 음향 시스템으로 들어오게 돼요. 시스템에 들어오는데 장비들마다 이 소리를 받을 수 있는 다이나믹 레인지가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음향 시스템을 설계를 할 때는 뭐 금액이 정해져, 보통 뭐 금액이 무한대는 아니니까 금액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금액 내에서 가장 평균치를 맞춰서 적당한 장비 수준을 맞추는 게 좋아요. 어떤 거 하나가 너무 좋고 어떤 거 하나 너무 나쁘게 되면 결론적으로 음질은 가장 나쁜 거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비싼 거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약간 사기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약간 장난치는 사람들이 목사님 마이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마이크 이런 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목사님용 모니터 스피커는 뭐 메이어 이런 막 그거를 해가지고 목사님 소리만 좋게 만든 다음에 메인 스피커를 진짜 메인 스피커가 목사님 스피커보다 싼 걸 갖다가 박아놓은 데를 몇 군데 봤었는데 진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결정권자의 것만 굉장히 비싼 걸 하고 나머지 케이블은 국산 쓰고 막 그 콘솔도 되게 싸구려 써가지고 그냥 그 소리만 나오게 한 공간들을 몇 번도 아니야 많이 봤어요.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이 시스템 상에서 일단 이 부분은 이제 그 마이크 최대 입력 같은 경우는 이제 뭐랄까 그 마이크 관련된 거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음향 시스템 마이크만이 아니라 스피커도 그 중간에 들어가는 믹서나 이런 여러 가지 중간에 있는 아웃보드들도 어찌 됐건 소리가 들어가서 흐르는 공간에서 이 기기가 가질 수 있는 최대 그 다이나믹 레인지를 벗어나게 되면은 어찌 됐건 그 소리에 손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들을 그 어쨌건 시스템을 설치를 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염두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율은 뭐냐면은 그런 거예요. 그 콘솔을 할 때 저희가 진짜 비싼 콘솔을 원하는 건 아닌데 가끔 가다가 돈으로만 따져가지고 그 장비를 좀 다운시키시려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요즘 보면은 그런 거 있어요. 이건 여기랑 약간 관련이 없을 수 있는데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그 가끔 가다가 이제 그 음향 관련된 그런 뭐랄까 커뮤니티들이 있어요. 단톡방이나 이제 페이스북 이런 거 보면은 뭐 페이지가 있는데 자주 올라오는 것 중에 제가 제일 좀 제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거가 뭐냐면은 그 저렴하다기보다는 그 가성비 좋은 마이크 추천해 주세요. 뭐 특히 무선 마이크 뭐 30만 원짜리 가성비 좋은 게 없나라고 해서 여러 가지 추천되는 모델들이 있는데 제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거는 가성비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싼 거예요. 싼 걸 가지고 가성비가 좋다라고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싼 거랑 가성비가 좋은 거랑은 좀 틀린 겁니다. 가성비가 좋다라는 거는 듣기에 굉장히 무난한데 너무 과하지 않은 게 저는 가성비가 좋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냥 싼 것 중에서 그냥 쓸만한 거 요걸 가지고 가성비가 좋다고 해가지고 덜컥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 30만 원짜리 이하 무선 마이크 저는 무선 마이크라고 판단되지 않는데 뭐 그런 식으로 사가지고 나중에 이거 음질이 안 좋아지거나 뭐 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후회를 해가지고 괜히 돈만 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 다 해야 되는데 자 결론적으로 따지면은 이런 것들을 염두하지 않고 무조건 싸게 하거나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소리가 망가진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이나믹 레인지가 있어요. 레인지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마이크마다 다 틀립니다. 그래서 소리를 낼 때 기본적으로 이 마이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입력이 있겠죠. 그거를 벗어나게 되면 왜곡이 생긴다. 요게 이제 여기에 있는 최대 음압 레벨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하면 뭐 약간 좀 파양 같은 것들을 했을 때 어떤 파양이 있을 때 그 옆에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너무 그 빨간색 점 있잖아요. 그 최대 음압을 벗어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음파를 약간 좀 표현한 거를 그냥 보기 좋게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클리핑이 생겨요. 이게 이제 나중에 믹서에서도 과입력이 돼서 생기는 경우 클립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마이크에서 들어올 때 최대 음압 레벨을 넘기게 되면 이런 식으로 클리핑이 생겨가지고 단면을 보시게 되면은 이게 잘리잖아요. 잘리게 되면 위에 것들이 없어지는 거죠. 한번 이게 입력이 될 때
잘린 것들은 재생이 안 돼요. 이 상태에서 좋은 콘솔이 그 마이크는 좀 싼데 콘솔이 좋아가지고 이 소리를 좀 더 확장시킨다 하더라도 위에 잘린 것들은 이미 소리가 상실된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왜곡이 생긴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가 뭐냐면 예, THD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처럼 이제 왜곡이 생겼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컨덴서 마이크는 이따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민감한 마이크예요. 민감한 마이크다 보니까 작은 작은 데시벨의 소리를 캐치할 수가 있어요. 대신 민감한 것들은 작은 소리를 캐치하지만 너무 센 음압을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마다 그 각 마이크마다 성향이 있고 그 적재적소에 써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게 그 얘기고요. 이런 다이나믹 마이크 같은 경우는 미세한 소리를 컨덴서에 비해서는 적게 받아들이지만 이렇게 드럼, 킥 같은 큰 음압은 좀 더 컨덴서 마이크보다 더 잘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세한 소리에는 컨덴서를 쓰는 거고 이렇게 큰 음압이 나올 때는 다이나믹 마이크를 쓰는 거죠. 자, 정리를 다시 하면은 기본적으로 신호가 입력 레벨 이 범위 내에서 잘 들어오게 되면 소리는 왜곡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 신호가 그 입력 레벨보다 더 크게 들어와 가지고 최대 그 음압 레벨보다 크게 들어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잘리게 되면서 이 잘린 면이 왜곡이 생긴다는 거죠. 자, 설명해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왼쪽에 있는 사진은 그 깨지지 않았을 때 그냥 기본적인 소리가 들어왔을 때는 이런 식으로 소리가 들어오는데 왜 왜곡이 안 좋냐면은 오른쪽 보시게 되면 퍼센트지가 오른쪽 보시게 되면은 높잖아요. 높으면서 그 왜곡된 성분 때문에 원래 소리에 그 파생되는 그러니까 원래 소리에 파생되는 왜곡된 그 소리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소리 자체가 지저분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 소리가 깨졌다고 보면은 잠깐 테스트 할게요.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마이크 이렇게 너무 컸나? 죄송해요. 혹시라도 너무 컸으면은 죄송한데 이런 식으로 막 마이크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소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제 말이 잘 안 들리게 되는 거죠. 소리에 약간 잡음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조심해라 라는 게 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THD 0.5라고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는 1.0 이하가 좋아요. 0.5만 되더라도 좀 좋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좋은 거고 1점대 이상 가면은 한마디로 왜곡률이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건 어떤 그 마이크에 대한 그 비율인데 뭐 최대 이 마이크 받을 수 있는 데시벨에서 음압이 얼마만큼 됐을 때 왜곡률이 얼마만큼까지 올라가느냐 거기에 대한 표입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마디로 왼쪽 그 오른쪽이 약간 분홍색이 아니라 왼쪽 범위 내에서 써야지 그나마 왜곡률이 적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중요한 거는 기준점 1kHz로 측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거는 한 마이크의 스펙인데 보시면은 147dB잖아요. 여기서 이제 또 그 스펙 같은 거 보실 때 주의하실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얘가 진짜 147인지는 모르겠는데 147이라고 했을 때 밑에 보면은 157이 살짝 가로치고 있잖아요. 왠지 이 마이크는 157dB까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요게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예 성능이 낮으면 낮다고 하면 좋은데 괜히 좀 좋은 것처럼 사기를 치는 것처럼 이렇게 표시를 하면은 오히려 좀 더 반감이 생겨요. 그냥 이게 뭐냐면 위드 패드잖아요. 왜곡률을 안 생기게 하는 이유 중에 그 밑에 이제 이 뒤에 나오겠지만 패드 한마디로 음압을 약간 20dB에서 26dB 이렇게 12dB 이렇게 낮추는 버튼이 있어요. 마이크마다 마이크에도 있고 뭐 그 콘솔에도 있는데 보통 여기 마이크 관련된 거니까 마이크의 컨덴서 마이크 같은 경우는 여기도 이제 C414 같은 경우도 패드가 있어가지고 그 음압을 그 입력되는 입력 그 dB를 낮출 수 있는 버튼이 있는데 그게 있을 때 157 그러니까 아마 마이너스 10dB 그 기능이 있나 봐요. 생각해보니까 그 기능이 있으니까 가능은 하겠네.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요 얘기를 제가 지금 순간적으로 착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157dB를 그 믹서에서 패드를 걸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마이크에 그 패드 기능이 있기 때문에 157dB를 받는다고 하면은
예, 그러면 이거는 정직한 겁니다. 예.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예. 근데 이건 그 뭐지? 1%다. 물론 이게 1% 이하일수록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요 마이크 같은 경우는 그냥 방송용 일반 마이크예요. 그냥 싼 마이크죠. 그러다 보니까 최대 음압 레벨이 좀 낮죠. 이거는 그냥 멘트나 이런 거 할 때는 큰 문제 없는데 음악 같은 거를 할 때는 약간 여기에 제한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가끔 가다가 그 클래식 공연 같은 게 클래식 공연이나 가끔 어떤 공연 같은 거 할 때 굉장히 음질 좋은 공연을 녹음을 할 때 핸드폰으로 이게 녹음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녹음을 딴 다음에 여기 그때 굉장히 음질이 좋았어라고 해서 그거를 좋은 공연을 핸드폰으로 땄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나는 가져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굉장히 큰 음압이었거나 그랬으면은 최대 음압을 넘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잡음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는 그 현장에 있는 소리를 정확하게 그 캐치하기는 어렵다. 뭐 그런 이유들 중에 하나가 최대 음압 레벨이 어쨌건 핸드폰에 있는 마이크가 전문 마이크보다 낮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이 1%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뭐냐 1% 이하로 됐을 때 왜곡률이 1% 이하였을 때 좋은 마이크다. 그나마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거는 1kHz를 기준으로 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건 한마디만 더 하면은 어쨌건 그 마이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최대 음압이고 왜곡률은 1% 이하여가 좋고 여기는 0.5%가 되어 있지만 그리고 마이크 내에서도 패드가 있기 때문에 패드를 걸면은 그 음압 레벨을 좀 더 확보를 할 수가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 혹시라도 제가 지금 이건 제가 이거 아까 마이크를 체크를 할 때 좀 아까 볼륨 조절을 했거든요. 볼륨 조절을 했는데 제가 지금 잠깐 오른쪽을 신경 썼던 게 뭐냐면은 그 테스트 할 때 약간 마이크가 왼쪽에 있었어 가지고 괜찮았는데 이 가운데로 중간에 옮기면서 중간에 보니까 좀 그 클리핑이 살짝 뜨거든요. 만약에 지금 제가 녹음한 게 이전의 영상보다 조금 잡음이 많이 생겼다. 그러면은 그 고저파 왜곡이 생긴 겁니다. 예, 제가 좀 왼쪽으로 세팅을 했다가 가운데로 가면서 마이크 가까워지면서 소리가 지직 거렸다. 예, 요게 이제 고저파 왜곡이죠. 의도하진 않았지만 실전으로 보여드렸지 않나 싶습니다. 요런 것들. 요런 게 고저파 왜곡일 겁니다.